오늘은 오랜만에 서울로 돌아와서 저희가 저번 달에 앳돌리에를 해서 그 전달에 뭘 했는지 지금 가물가물하긴 한데 공주했었죠. 공주 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도 시즌이기도 하고 해서 종로를 좀 이야기해볼까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종로를 자주 간다고 생각하고 좀 쉽게 생각했는데 막상 종로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너무 방대한데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종로 시리즈를 좀 몇 부작을 하고 제가 종로를 가서 뭔가 그 루트를 좀 찍어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린 완전 좋죠. 그게 훨씬 좋을 것 같더라고요. 막 자료를 찾는데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이 사진이 없을 수가 있지 하다가 아니면은 이제 그런 카카오 맵 같은 거 로드뷰로 이제 가볼까 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제 성에는 안 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느낌이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종로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네. 한번 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료와 조금 안 맞더라도 일단 이야기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오늘 종로 할 거고요. 제가 생각한 거는 이 종로구 안에 이 종로 1가 2가 3가 4가 5가 이렇게 이어지는 길을 이제 할 걸로 저는 예상을 했고요. 네. 이게 오늘 쭉 다 모든 종로의 거리를 다 보는 건 아니고 종로에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권역이 아마 거의 종로구에 다 들어갈 거예요. 네. 와. 그리고 종로구가 이제 시작점을 보통 보자면 종로구라기보다는 종로를 이제 예로 들어서 이제 시작을 할게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각. 네, 종각 좋죠. 보신각. 우리 종각이고 이 종 때문에 종이 있는 길이라고 해서 종로라고 불렀다고 해요. 원래 여기 운종로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 광화문 지도를 보시면 이 광화문에서 앞에 쭉 나오는 거리를 육조거리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주요 관청이었던 조선시대의 주요 관청이었던 의정부부터 시작해서 육조가 있었기 때문에 육조거리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네, 그거를 좀 밑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육조거리를 쭉 내려오고 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종로 사거리라고 있어요. 교보타워 사거리라고 해서 네, 광화문역 사거리인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통칭 신설동역 있는 데까지를 종로 거리로 봅니다. 신설동까지 봐요? 네, 저도 동대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설동역까지로 본다고 또 엄청 기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저도 그거를 이제 자료로 봤는데 저도 한번 자세하게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근데 신설동역까지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거는 동대문 정도까지가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볼 것은 종로의 시작 자체가 사실은 교보타워 사거리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육조거리로 저는 또 시작을 했다고 보거든요. 요 거리부터 쭉 내려와야 이제 종로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종로 1가 쪽이 가장 시장이 많이 발달했던 곳이에요. 네,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제가 잡아볼게요. 아무래도 여기가 수도이니까. 이제 여기가 경복궁이 있었던 자리고 이 앞에가 광화문이고요. 이 앞에는 이렇게 조선시대 때 이 광화문에서 이 세종로 사거리 있는 데까지가 큰 도로였어요. 이거 이제 중국에도 이제 궁궐 앞에 이렇게 쭉 관아들이 펼쳐진 도로를 주작대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주작대로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여기에 육조가 있다고 해서 육조 거리로 불리었습니다. 그 육조라는 것은 각 관아? 네,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행정부처가 다 있는 거죠. 이쪽에. 네. 그래서 여기 제가 그림을 좀 들고 왔는데요. 보시면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6개의 조가 합쳐서 6조. 이게 이제 의정부의 산하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2조 행정자치부, 호조 지금에 따지면 기획재정부, 예조는 이제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그렇죠.
병조는 국방부 이거 그 어느 신문에서 제가 가져온 거기 때문에 형조는 법무부, 네 공조는 해수부, 국토교통부 쪽이라고 비슷하게 이제 이름을 짓자면 네, 관련한 걸 짓자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사원부라든지 이런 것들 좀 분리해서 기관을 이루었고 그래서 이런 주요 관아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는 이제 너무 높은 사람들만 드나드는 거리였던 거죠. 네. 그리고 길거리가 굉장히 넓고요. 일단 지금 제가 여기서 써놨을걸요. 그 광화문 앞부터 세종로 사거리까지 길이가 600m 정도 되고요. 네. 너비가 58m 정도 돼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 왕이 어디를 행차하던 가장 먼저 내딛는 왕권의 상징인 길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막힘없이 쭉 뻗어 있는 네,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주요 관아가 여기 있었고요. 여기를 거의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거의 일반 평민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없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이야 뭐 네, 지금이야 저희가 이게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만 제가 지도를 다시 조금 돌아가자면요. 이 거리가 지금 이 육조가 있던 거리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경복궁 있던 자리하고 사실 여기에 조선총독부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제강점기에도 주요했던 것들은 다 또 여기에다가 설치를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사실 청와대가 있잖아요. 뒤쪽에 네, 있죠. 뒤쪽에 청와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도 여기에 제1정부청사가 바로 광화문 앞에 있고요. 네. 여기에 주요한 또 뭐 그때 당시에 한국통신 또 다 이쪽에 있었고 여기 주요한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정부청사가 과천과 분리가 되면서 조금 더 옮겨지고 또 지금의 세종시로 옮겨지면서 조금 더 이제 퍼졌지만 어쨌든 정부 제1청사는 여기 아직도 네. 있다는 점. 네. 왜 미국 대사관은 저기 있는 건가요? 중요했죠. 감시죠. 너무 솔직한. 네. 네. 그쵸. 감시죠. 네. 그래서 여기가 그런 거리고 사실은 이제 이게 사극에서는 잘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높은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높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는 일반 평민들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갈 때까지 못 일어나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드나들지도 않았을 거고요. 지금 이제 종로 1가의 시작이 바로 여기 고종 어극 40년 친경 기념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고종이 왕으로 재위한 지 40주년이 됐을 때가 1902년인데 그때 순종이 이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효도. 네. 그거 기념비를 세운 걸 여기다가 둔 거거든요. 뭐 사람들은 솔직히 관심 없지만. 그치. 네. 근데 이 길을 기점으로 종로 1가가 요 길이거든요. 저게 그러면 교보문고 앞에 있다는 네, 얘기네요? 맞습니다. 교보문고부터 바로 이게 시작이 돼요. 교보문고가 광화문을 본다고 생각했을 때는 뒤에 있는 거고요. 일단 교보문고가 거의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길부터 바로 이제 종로의 시작인데, 여기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시장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전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허락한 시전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 곳이었어요. 허락받은 상인들만 장사할 수 있는 곳. 네. 네. 왜냐면은 이게 나중에는 흐릿해지기는 해요. 왜냐면은 조선 후기가 되면은 우리나라도 상공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면서 이게 여러 가지 보부상들, 난전 상인들 이런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게 돼요. 그 전까지는 시전 상인들이 막아달라고 금난전권이라고 해서 우리한테만 특혜를 달라. 우리가 파는 물건들은 이제 떠돌이 상인들이나 난전 상인들한테
팔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그걸 허락해 주거든요. 네. 왜냐면은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대주는 것이 시전 상인들이었고 또 어느 정도 지금으로 따지면 세금이겠죠. 어느 정도 돈을 내고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세수를 위해서도 조금 카드를 안 쓰니까 필요했었죠. 탈세가 쉽네. 네, 필요했었고 시전 상인들도 이제 이게 독점이 되는 거죠. 본인들이 그러네요. 파는 것이.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입장에서 이제 여기서 장사를 했었다가 이제 저희가 조선 후기 때 우리나라가 이제 대동법이라는 거를 시행을 하게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옛날에는 세금을 내는 것 중에 하나가 각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특산물을 낸다는 게 세금으로 낸다는 게 여의치가 않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오다가 상하는 것들도 있고 그 해에 흉년이 든 것들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매번 일정하게 그거를 낼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세금을 내는 것들을 대동법이 이제 쌀로 이거를 바꾸어 가지고 쌀 얼마씩을 내라 이렇게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상인들이 더욱 더 많아져요. 그렇죠.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물건을 사와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금난 정권이 조금 흐지부지 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상인들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육조거리를 들어가려면 종로도 지나갈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이쪽 서울시청 쪽에서 오는 길도 있겠지만 어쨌든 고관 대작들은 다 이 주변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 상인들이 물건도 팔고 지나다니고 해야 되는데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뒷골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다닙니다. 네. 그래서 요 종로 거리 말고 이 한층 여기 북쪽에. 북쪽으로요. 네. 교보타워 쪽으로 네. 요 뒷골목을 만드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 알고 있는 피막골이에요. 네. 말을 피하는 골목이라고 해서 쭉 이어지는 골목인데요. 이곳이 이제 오히려 더 먹거리도 많고 술집이 많죠. 네, 술집도 많고 그런 걸로 되게 많이 자리를 잡았던 골목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이 피막골이 제가 2005학년도에 입학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2, 3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있었다가 재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시장님 덕에. 네. 아이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많이 없어지고 여기가 이제 새로운 건물들로 탈바꿈하게 되면서 여기 이제 그 발굴 조사 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재개발을 하려면. 네. 근데 발굴 조사를 하면서 이쪽에 이런 시전 터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교보타워 그 옆쪽으로 그 옛날에 시전 터였던 곳들 이제 기념비 같은 것도 세워두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뒀다고 하더라고요. 발굴이 되고 나면 한동안 재개발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라기보다는 옛날에 여기서 물건을 팔았던 증거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기 보신각 사거리 보시면 옛날에 여기 공평빌딩이라고 있었어요. 엄청 크게. 그 공평빌딩 자리에 지금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그 여기도 이제 박물관을 하나 공평동에 박물관을 하나 놨거든요. 그래서 종로의 역사를 이 박물관을 가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발굴 과정부터 이제 종로의 모습까지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저는 역사박물관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네. 여기 정말 서울의 역사를 잘 알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중앙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자료도 방대하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안다고 본다면 서울 역사박물관은 딱 정말 서울의 역사를 알 수가 있어서 이런 종로의 거리들이 어떻게 변화했고 어떤 물건들을 팔았는지가 굉장히 상세하게 그렇게 잘 되어 있거든요. 경희궁 옆에? 네, 여기 옆에 있는 여기 역사박물관. 서울 역사박물관. 네, 그래서 여기는 가족분들이랑 가시는 걸 저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가고 나서 종로를 보시면 더 이제 볼거리들이 많아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왜 그 종로 하면은 이 시장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종로에서 뺨 맞고 맞아. 한강 가서 눈을 긴다라는 말이 바로 이 시전 상인들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전 상인들 여기 유기전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평 도시유적 전시관이라고 해서 이 종로 일대 유적 전시해놓은 전시관이고 주요 물품들이 있거든요. 네. 뭐 명주,
비단,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팔았던 상인들이 워낙에 시전 상인들이 셌잖아요. 아무래도 나라를 등에 업고 본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은 그냥 난전 상인들은 아무 말도 못 하거든요. 일반 보부상들도 찍소리 못하고 여기서 뺨 맞고 이제 마포 쪽에 마포 나루 쪽에 난전이 있었어요. 누구나 이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근데 거기 가서 화풀이를 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게.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시장들이 쭉 있었던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보신각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이 자리는 아니었고 좀 더 광화문 쪽에 가까운 쪽에 시간을 알려주는 종이었는데 제가 이제 지명을 워낙 자세히 알지는 못해가지고 여기 있다가 또 저기 있다가 6.25 때 또 불타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사실은 보신각 종의 원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요. 이건 다시 80년대에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에밀레종 네. 성덕대왕 신종을 좀 본따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1, 2년 전만 해도 이 종 치고 싶으면 신청할 수가 있었어요. 오. 네. 일반 사람들도. 꼭 그 새해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치는 체험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저도 지금은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에는 이제 종을 칠 수 있는 보신 각이 있는데 원래는 각이라는 전각 자체가 이렇게 1층이 비어있고 2층에만 있는 예, 무언가가 있는 거는 각이라는 이름을 안 쓰거든요. 루를 써요. 경회 루처럼. 근데 이제 원래 보신각이 지금처럼 1층이 비어있고 2층에 종이 있는 형태가 아니라 단층 형태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예, 이름을 그냥 루로 안 하고 각으로 그냥 유지를 했고 이 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각하의 각입니다. 네. 무슨 뜻이지? 이게 저희가 경복궁 같은 데 가다 보면 왕이 쓰는 건물이 다 전으로 되어 있어요. 왕과 왕비가 쓰는 건물은 전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한 단계 급이 낮은 건물이 당이에요. 뭐 왜냐면 대왕 대비마마라든지 대비마마가 쓰는 건물. 네. 네. 그다음에 그다음 세 번째가 합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 격이 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전하라고 부르는 게 제일 높은 것에 제가 밑에 사람입니다. 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분도 생각을 하셔서 네. 전하라고 불림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래서 사극에서 합하 이렇게 네, 합하 표현하는 그것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본 적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전, 당, 합, 각이 네 번째예요. 그다음에 제, 헌, 루거든요. 네. 지복제가 그 제인가? 지복제, 정관, 헌 이런 건물들이 덕수궁 같은 데 가면 있어요. 그리고 경회, 루 할 때 그 루는 1층이 비어 있는. 네. 네. 그래서 정각은 다 그런 법칙으로 지어져요. 네, 건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래서 그 정도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을 치는 공간이 여기 있고, 또 종로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여기 이렇게 이제 제가 지도를 좀 갖고 와봤는데, 종로 그 금은방. 그쵸. 네. 금은방 거리도 있고, 저는 이제 여기를 다음번에 이제 삼가 쪽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이 탑골공원 쪽이나 저 뒤쪽 위에 낙원상가 쪽을 좀 할 것 같긴 한데 네. 이 삼가 쪽에도 사실은 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종로학원. 종로 학원도 종로가 시작이고 또 대성학원도 종로가 시작이고. 아, 그래요? 네. 어학원들도 종로가 다 거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로 하면서 종로 학원 아들이 그 현대카드 정태영 부사장이잖아요. 부회장. 네? 네. 몰랐어요. 아, 진짜요? 네. 그 정 씨가, 현대가 정 씨가 아니고, 그 종로학원의 창립자가 또 정 씨시거든요. 오. 그분의 큰아들이 현대카드 부회장. 그래서 그 DNA가 다르구나. 약간 좀. 디자인 굉장히 중시하고 하는 게, 같은 그 집안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네. 그래서 그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네.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그 종로학원이 어떻게 종로에 있게 됐는지 사실은 근데 종로에 당연히 학원이 제일 먼저 생길 수밖에 없는
그쵸. 구조잖아요. 근데 지역상 사실은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대한민국이 되었을 때도 우리나라의 주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다 이 종로 그렇죠. 근처에 있었잖아요. 경기고도 원래 이쪽에 있었고 당연히 경복고도 그렇고 네. 또 주요 중학교 뭐 이화여고 여기 유명한 학교들 너무 많기 때문에 입시학원이 여기에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과외도 굉장히 성행을 했고 사실 과외를 금지시키면서 학원이 또 성행하게 된 것도 맞고요. 그래서 그 종로학원 그를 최초로 창립하신 분께서도 서울대 금속공학과 거기 저도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졸업하시고 네 이제 뜻한 바 강사하시다가 있어서는 아니었고 어찌하다 보니 네 그러다가 이제 종로학원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 같이 창립해서 같이 하던 멤버가 수학의 정석 홍성대님도 같이 그때 그래서 완전 초반부터 잘 날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학원 사업이 잘 되다가 이제 다 그래서 종로에 다 그 주요 학원이 모여 있게 돼요 입시 학원들이. 그러다가 이때 이게 몇 년도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60년대인가 70년대인가 국가에서 그 입시 학원들은 사대문 밖으로 다 보내버리라는 이게 떨어져요.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다 다른 곳으로 사대문 밖으로 옮긴 거예요. 충정로도 사대문 밖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가? 서대문 밖이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바뀌고 어학원들도 원래는 처음에는 생기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 뭔가 저도 그것도 봤어요. 여기 파고다 어학원이 원래 여기서 생겼잖아요. 네. 그 종로 3가 버거킹 건물에서. 그것도 왜 생겼냐면 원래 중학교 입시 과외를 하시던 분께서 중학교 입시가 없어지면서 네. 이게 이제 뭔가 수요가 그래도 이제 뭔가 중학교 입시 과외를 할 정도의 재력을 가지신 분들은 어쨌든 뭔가 중학교에서도 잘 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눈을 돌린 게 영어 이쪽 이더라고 하더라고요. 어디 그런 것까지 아세요? 그러니까 좀 그래서 봤어요. 종로 학원에서 생각난 거였어요. 그게. 네. 그래서 종로학원 하면은 막 그렇잖아요. 저도 되게 놀랬거든요. 저도 당연히 이제 정씨 집안의 자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나 어느 기사에서 보니까 학원 재벌의 뭔가 자제라고 하니까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네. 그리고 제가 안양에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안양시장도 학원 재벌이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학원 재벌이 이렇게 잘 뻗어나가는 경우도 많구나.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네. 그러네요. 이때가 아마 저런 대형학원 전성기였을 거예요. 그때가 그랬죠. 그쵸. 이게 인터넷 강의가 그래도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대형학원이 재수학원은 특히 그래도 대형학원들이 계속 맞아요. 명맥을 유지했고 그쵸. 지금도 사실 재수학원은 그래도 기숙학원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대형학원으로 많이, 네, 하고 있죠. 아무래도 서초동도 아직도 서초동 대성학원도 굉장히 오래 대성학원이 서초동으로 갔어요? 원래 서초동에 재수학원 있지 않았나요? 저는 노량진 시절에 재수학원을 다녀가지고 아까 그 분점들이 좀 있는데 노량진이 본점 많아요. 네. 노량진이 종로도. 그 당시엔 본점이었고 본원이었어요. 제가 다닐 때는. 종로학원은 분원이 없어요. 그래요. 지금은 있겠죠. 그렇죠. 옛날엔 없었는데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다른 네네. 세대에 넘어갔으니까. 그러네요. 네. 학원도 정말 그 뭐였죠? 온라인 학원으로 한 풍미를 한 제가 그게 메가스터디? 거의 메가스터디 제가 이후에. 시작 세대예요. 인강이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 처음 나왔어요. 오. 손사탐. 시대를 풍미했던. 훌륭하신 분이죠. 네. 저 때가 처음 나와서 막 너무 신기하게 그 안 좋은 화질로도 어쨌든 잘 봤었던. 그쵸.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저희 세대는 많이 그런 사교육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쵸. 혜택을 또 본 거죠. 네. 어떻게 제 보면. 동생도 그렇고. 맞아요. 그렇죠.
참 시대가 바뀌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씩 획을 긋는 것들이 생긴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정말. 네, 그쵸. 그래서 종로도 어쨌든 사교육의 메카였고, 네.